고센 40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곰하 반갑습니다. 일단 시작합니다. 이거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아직 고민 중. 이거 오프닝 멘트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아까 시청자분 한 분께서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주셨어요. 뭐였더라? 곰방화. 곰하이에서 곰방화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 그래. 화질 자동으로 하니까 안 끊긴다. 혹시나 이게 시청하시다 끊기시는 증상이 생기면 화질을 자동으로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 알레르기에 시달리고 있는 점검입니다. 매우 많이 시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네, 힘들어요. 갑자기 방송하다 난데없이 애취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꾸 끊기신다고 하면 요거 그 설정에서 화질을 자동으로 세팅해 주시면 어느 정도는 좀 덜 끊기게 나가실 거예요. 저도 지금 좀 끊기길래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끊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질을 자동으로 해두시면 덜 끊길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튜브에다가 그 지금 방송한다고 알림을 안 띄웠어요. 그게 사실 이제 또 무의미하게 컨텐츠 하나 이제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혹시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트위치에서 많이들 이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해두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좀 자만심에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방송을 시작을 해봤는데 그게 또 아니네요. 네, 그렇군요. 올리긴 올려야 되나 봐요. 그래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정규 방송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조금 그동안 일주일 동안 굉장히 빡세게 진행을 좀 했었어가지고 CBN MGSD11님 유튜브 정지 언제 풀려요? 12월 20일경쯤 풀릴 예정입니다. 12월 20일쯤 풀릴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는 여기에서 이제 생방송을 지속적으로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은 유튜브에다가 광고 그 영상을 지금 현재는 못 올렸는데, 지금 막 당장 막 해서 막 올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뭐 업로드하면 또 끊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유튜브가 이게 참 정지가 풀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속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음, 구독자 감소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그러네요. 지금 어쨌든 유튜브에다가 공지 이거 그냥 한 5천 명 정도만 넘어도 이거 공지 그 커뮤니티 이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커뮤니티 이게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못 올려. 내가 뭔가 이제 그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게 사진이랑 뭐 이런 걸로 올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올라가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10,000명이 넘어야 그때부터 이제 그 요거 커뮤니티 사용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뭔가 일이 있어도 공지사항으로 공지를 못 올리게 되잖아요. 못 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했는데 지금 유튜브에 글을 올리지 않는 한 다른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집에서 저처럼 이렇게 백수처럼 집에 계실 줄 알았는데 네. 예상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네요. 너무 끊기신다고요. 요거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 설정에서 화질을 자동으로 하시면 재생 문제가 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덜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설정에서는 최선의 설정을 하기는 했어요. 방송 서버도 한국 아시아 사우스 코리아로 바꿨고 출력도 적정 출력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에서 방송 서버에 서비스의 비트레이트 제한 적용을 눌러서 적당히 했고요. 인코더 사전 설정, 화질이 나쁘다, 빠를수록 부담 적으나 우수한 품질, 낮은 지연 시간으로 해볼까요? 일단은 최대한 끊기지 않는 방송 환경으로 세팅을 좀 잡아보고 있고요. 간단하게 그 글을 하나, 그러니까 영상 30초짜리 영상을 하나 음악과 함께 올려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작업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해도 안 오시면 그때 바로 컨텐츠를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요게 지금 유튜브로 올리려면 이게 프리셋이 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만듭시다. 왜 프리셋이 안 떠? 라이크 젠틀님 반갑습니다. 아유, 들어와 주셨네요. 네, 라이크 젠틀님께서 생방송 언제 하냐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부랴부랴 생방송을 켰습니다. 이 낮 시간대밖에 오늘 시간이 정이 안 될 것 같고, 오늘 저녁 때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가지 또 내일 또 촬영 또 예정되어 있고 해서 여러가지 일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이따 또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10월 오늘이 21일이죠. 21일 생방송 지금 트위치에서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좋네요. 요거 그 기계식 키보드 진짜 싸구려라 그래가지고 좀 이거 별로 안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싸구려든 안 싸구려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0초짜리 영상으로 지금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주주죽. 근데 광고니까 스파 하시니까 스파 광고니까 여기까지 해서 들려봅시다. 이제 음악을 하나 깔아야겠죠. 잠깐만요. 다운로드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 하나, 제 시그니처 음악 있죠? 그 음악을 좀 깔아볼까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마우스에다가 충격을 좀 크게 줬더니 마우스가 조금 그렇습니다. 휠이 안 돌아가네 이게. 여러분들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심심하니까 게임용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악이 들릴까요? 클럽 음악? 이거 소리 안 크게 갈라나 모르겠네. 스피커로 나오는구나. 기왕이면 좀 뭔가 더 편집을 감히 해서 좀 정리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그래요. 저 마침표 찍는 거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마침표가 자꾸 찍혀요. 이게 자꾸 점이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데. 그래요. 여기에서 사이즈 어디가 사이즈 스케일을 여기에서 끝까지 갈 때까지 130 정도로 늘려주면 되고, 그리고 위치 포지션 잡아주고, 앞에서 포지션 한 번 더 잡아주고, 위에서 조금 위쪽 중심으로 올라오게 이렇게 잡아주면 애초에 처음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가 괜찮아야 되는데, 커맨드 M 하고 데스크탑 바탕화면 생방예고 2. 자, 이게 해상도가 바뀌어가지고 4K에서 자 익스포트 합니다. 간단하게 뽑아서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걸로 할게요. 네, 지금 5분의 시청자분께서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고 없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업타임 퓨리 766님 반갑습니다. 업타임 죄송해요. 저거 그 자동 보호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거 진짜 어떻게 뭐 공부할 시간이 없네 진짜. 그 채팅 봇 그 추가하는 것도 있던데. 자, 그래요. 어저께도 가까스로 일주일에 하나 이렇게 영상을 하나 업로드 했는데 좀 뭔가 아쉬운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뭔가를 하나에 집중하는 걸로 해서 생방 예고 10월 21일 생방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트위치에서요. 갤럭시 폰 사용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차피 수익 창출 안 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뭐 어차피 의미 없죠. 수익 창출하는 게. 자, 됐습니다. 처리 완료 됐고요. 올라갔겠죠. 자, 그래도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께서 주목을 해주시고 또
성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사실은 이제 계속 유튜브가 상승세였어요. 좀 잘 돼가고 있었고 지금 6,000명, 7,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또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40 리뷰든지 아니면은 그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픽셀 3 지금 사진이 증발하는 이슈가 생겼다는 그 픽셀 3도 지금 리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좀 제일 큽니다. 이섭님처럼 뭔가 이렇게 그 많은 어떤 그 인컴 수익이 좀 있다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한 달에 3,400만 원씩 쓰더라도 이제 들어오는 수익이 뭐 7, 800만 원이면 할만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선 썩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휴대폰을 사서 리뷰할 수 있는 여건은 또 안 됩니다. 노민 제로제로님, 더블제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 꼼하 반가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좀 열악한 상황에서 또 심지어 컨텐츠의 어떤 그 퀄리티라고 할까요? 좀 더 딥하게 좀 분석을 하고 좀 더 실험 결과로서 도출된 결론으로 여러분들께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과정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은 좀 여러분들께 많이 죄송하고, 또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약간 좀 죄송하고, 이게 참 많은 갈등, 고민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지난번 그 갤럭시 노트 9의 리뷰 같은 경우도 이게 노트 시리즈에 대한 그 문제라기보다는 이 그 노트 시리즈에 제가 왜 그렇게 악평을 남길 수밖에 없었냐, 노트의 기능에 대해서 악평을 남길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데 대한 이유를 어느 정도 써보고 이제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디폴트나 기본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좀 많이 트집을 잡았었고, 그런 것들이 좀 나에게는 좀 맞지 않는다, 좋지 않다, 뭐 이런 것보다 더 나은 그 여건의 그 뭐라 그러나 다른 조건을 보시라, 노트펜은 그렇게 생각보다 잘 써지지 않는다 라는 포인트를 주로 이야기했던 이유도, 사실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유가 극도로 부족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동안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게 역시나 이거에 대한 평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트펜은 역시나 잘 써지지 않았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더 좋게 느껴지거나 요게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가 바뀐 게 있었어요. 역시나 이런 어떤 휴대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욱하고, 네가 쓰는 그 폰은 이런 부분이 안 좋아라고 이야기를 했던 갤럭시 노트 9이나 뭐 다들 한창 쓰고 있을 만한 그런 휴대폰에 대해서 이게 좋아 이게 나쁘다라고 단정적으로 지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욱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합적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갤럭시 노트 9 쓰기 편했습니다. 삶의 변화가 뭐 스펀지에 정말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변해 갈 정도로 스무스하게 정말 스며들더라고요. 이게 편하고 요게 좋고 요게 디폴트 값일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했습니다. 화면도 되게 넓고 시원하고, 역시나 성능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용하는 사용성 포인트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았다, 굉장히 쓸만했다 라는 점이 이제 체험을 마칠 때 경계쯤에서의 든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이러니컬하게도 3주 동안 제가 쭉 사용을 했지 않았습니까? 3주 동안 쭉 사용을 했는데도 이게 왜 좋지? 내가 왜 이거를 쓰면서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폰을 기존에 잘 써오다가 괜히 내가 이 폰만 쓰겠다고 해서 이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해진 거 아닌가. 실제로 많이 거슬렸거든요.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할 때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쓰면 되라고 해서 아이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던 상태에서 갤럭시로 모든 그 생활의 패턴을 바꾸고 나니까 이게 A부터 Z까지 다 불편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굳이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쓰다 해도 이것을 분석할 시간조차도 없고, 뭔가 딥하게 생각하고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나한테 여력이 없는데? 라는 생각에 이르러서 그래, 휴대폰을 바꾸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바꾸면서 방송을 하고 리뷰 방송을 총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뭐라 그러지? 딱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이제 휴대폰의 사용 기간을 이제 끝내고 바꾸자라고 했던 게 지난 10월 15일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아이폰으로 체인지를 해서 바꿔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상한 경험을 한 거야. 아이폰과 애플워치로 바꾸면 정말 다시 편해지겠지, 이게 내가 쓰던 디폴트니까 더 편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갤럭시 노트 9에서
그 알게 모르게 편하게 써졌던 것 같아요. 다시 아이폰으로 오니까 되게 불편한 거야, 이것도.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되게 참 찝찝한 겁니다. 되게 찝찝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지. 그래서 아, 이거 하는 또 마음의 한 구석이 휑한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좀 편하게 쓰고 자기가 이게 아, 괜찮다라고 느껴지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그냥 익숙해지는 거지, 그게 좋다 나쁘다의 경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남겼던 리뷰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의다, 뭐 그것이 뭐 100% 확실해서 뭐 움직일 수 없을 그런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저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진 않았고, 이게 저만의 점수 나만의 판단이었다라고 서두를 달긴 달았으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바뀔 생각은 없어요. 근데 다만 어떤 하나의 기기를 사용하고 어떤 하나의 기기의 스타일에 맞춰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딥하게 써보고 적응이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길게 써보지 않았던 저에게 2주 동안 3주 동안에 걸쳐서 이 갤럭시 노트 9을 딥하게 써본 것은 상당히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평생 썼을 때 야, 이것만한 좋은 시스템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던 나였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불편하게 느껴지는 아이폰이 다시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계에 오니까 사실 얘를 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얘를 팔아야 되거든요. 이제 얘를 팔아야지 이제 카드값이나 이제 다른 이제 부채들이 이제 갚아 나갈 수 있는데, 얘도 이제 그래, 나도 이 폰에 나름 애착을 가졌으니까 좀 비싸게 팔아야지라고 해서 한 달 전에 팔았으면 팔렸을 가격에다 올려놓고 지금 뻗당기고 있는데 아무도 이제 콜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뭉개다가 타이밍 놓쳐서 그냥 어사무사하게 그냥 내가 가지고 쭉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좀 메모도 이렇게 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 사용을 마치며 이렇게 쭉 리스트를 해서 녹화 컨텐츠로 가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감은 그렇습니다. 소감은 1편 첫 번째 이제 그 소감에 대한 파트는 이렇게 끝냈고요. 나름 갤럭시 노트 9이 되게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펜으로도 쓰는 게 별 쓸모는 사실 없어요. 아주 효용성이 있고 막 되게 좋고 막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내 삶에서 이거를 분리시킬 수 없고 막 이런 케이스는 또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다 보면 그런 거는 아닌데, 또 이렇게 쓰면서 또 기억이 또 리마인드가 되고, 또 잊어버릴 뻔한 기억들을 요거를 쓰면서 이제 기억하게 되는, 다시 재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각각의 휴대폰은 적응하기 나름이고, 지금 현재 나온 휴대폰들은 그 어떤 것도 뭐가 나쁘고 뭐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의 스타일을 분석해서 내 스타일이 맞는 휴대폰을 쓰는 것이 가장 맞고, 내가 아이폰을 계속 쓰던 유저라고 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었다고 하면 아이폰을 계속 쓰는 게 맞고, 갤럭시를 계속 썼는데 별 불편함이 없다 하면 갤럭시를 쓰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께도 나쁘고 후지고 낙후됐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적응되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런 것들이 요런 식으로 이제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퐁팡님 반갑습니다. 팔로우 감사.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충족이 되어야지 사용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되게 좀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LG 폰을 리뷰할 때나 그 갤럭시 폰을 리뷰할 때나 느꼈던 것은 늘 비교 대상은 아이폰이었고 그냥 단지 사용성에 대해서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리뷰의 한계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한계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한계점, 그러니까 누구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에 따라서 개개인이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나름대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 갤럭시 노트 9을 사용하면서 얻게 된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좀 더 분석적으로 기계를 만약에 대면할 때 앞으로 지금 제 그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어떤 기계를 만나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기계를 리뷰를 하든지 간에 좀 더 어떤 기계의 기본적인 어떤 패턴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기계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까지 발전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왜? 완전히 재생 가능 에너지로 운영돼요. 그게 바로 제 괴활만 성격의 이유죠. 제 날개를 스치는 바람도 이유 중 하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시리님께서 끼어들었어요. 시리야? 왜 부를 땐 안 나와? 씨, 부를 땐 안 나오고, 씨. 음악이 인식될 때만 나오고요. 어쨌든. 네. 깜짝 놀랐네. 네. 시리님께서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트9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딥하게 분석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스냅드래곤 845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G7에서 분석했던 것과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노트9도 충분히 사용을 했고, 다음 또 수많은 이제 그 기계들이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 그 노트9에 천착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미 또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휴대폰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노트9에 좀 이렇게 천착하는 것은 좀 피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다음 휴대폰을 리뷰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리뷰를 남긴 것도 저의 어떤 그 흔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점검님 덕분에 제 시리가 반응을 그래요. 그런 일도 있었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말씀드릴 게 노트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트에 대한 오해를 어떤 노트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었냐면 사실 요 펜에 대한 오해였어요. 이 펜에 대한 오해.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애플에 적응했던 제 모습, 애플에 적응했던 저의 패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녀석 중에 하나였어요. 불편한 요소 중에 하나였고 굉장히 사용성이 의미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애플 펜슬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애플 펜슬의 크기란 말이에요. 애플 펜슬은 확실히 이제 스타일러스 펜으로 나와서 이제 그 굉장히 두꺼운 사용감, 실제 연필을 사용하고 글씨를 쓰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펜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요걸로 글씨를 잘 쓰거나 뭔가 효율적으로 메모를 하거나 작업을 해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했어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쓰거나 뭐 이럴 때도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고 면적 자체도 이게 우리가 보통 글씨를 쓸 때 이렇게 대고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고 쓰는데 이렇게 대고 썼을 때도 이게 그렇게 썩 넓은 면적이 아니다 보니까 가로로 뭐 더 삐져나가 그렇다고 가로로 놓고 이렇게 쓸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더 삐져나가기도 어렵고 손도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쓰기도 하고 막 되게 하드코어하게 썼었어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썼었는데 막상은 또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제품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오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애플 펜슬을 여러 번 요걸 쓰기 전에 애플 펜슬을 좀 사용을 해봤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 갤럭시가 아니라 이 그 애플 아이패드와 함께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했고 그렇다고 뭐 이 아이패드를 또 충분히 하게 사용을 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보면은 잠깐만요. 펜업으로 해야 되나? 오케이. 또 연결도 안 돼, 이것도. 나 진짜. 너무 연결이 안 된다. 연결이 자꾸 끊기는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나 봐요. 계속 끊기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이 좀 왔다 갔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걸로 보니까, 오케이. 그래요. 조금만 더 얘기하기 전에, 잠깐 요거 그 방송 세팅을 바꿔서, 지금 방송 중단 잠깐 누르고 갈게요. 잠깐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1초 있다 바로 킬 거예요. 잠깐 중단했다가 바로 다시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됐고요. 자, 일단은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써줘야 돼. 이렇게 딱 잡고 각을 잡고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받치고 쓸 수 있는 넓은 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거에 비하면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면적이 너무 작아서 이게 쓰고 막 메모하기가 너무
불편하지 않냐. 그리고 좀 제 큰손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했을 때는 사랑합니다. 큰손으로 막 크게 글씨를 쓰다 보면 하하하 나니 하레 요요요요요 이렇게 쓰다 보면 한 줄에 한 줄에 5글자 쓰는 게 전부인 거야. 한 줄에 5글자 쓰는 게 전부라서 이 가로로 쓰는 게 너무 막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노트의 용도는 저렇게 뭔가 크게 뭔가 큰 어떤 문서 혹은 그림 파일을 그리는 용도보다도 간단한 메모나 노트 말 그대로 그냥 노트 하는 느낌에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불편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하나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 급할 때 응급 상황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쓰더라도 한 번이라도 쓰고 그것에 도움을 받았다면 의미가 있는 그런 기기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정도의 사용성도 크게 나쁘지는 않더라라는 생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노트9은 제대로 글씨 쓰는 것보단 대충이라도 메모하려는 목적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했고요. 물론 그 와중에 노트 가지고 손글씨나 그림을 그려내는 능력자도 있기는 하더군요. 그렇죠. 이걸로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진짜 능력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파트는 좀 독특하게 남겨두되 그런 분들이 굳이 엄청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굳이 이 작은 기계를 갖고 일을 하거나 작업을 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했던 것이 제 좀 그 주관이었고 지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어떤 메모나 중요한 정보들 스쳐 지나가는 짤막한 정보, 토막 정보들이 중요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유효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했다라고 한다면 리뷰에 대해서 그렇게 악평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악평에 대해서도 지금도 바꿀 생각은 없는 게 사실은 그건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기대치에 비해서 너무 사용성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은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사실이었어요. 저한테는 별로 의미 없는 기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주 뭐 엄청나게 뭐 좋거나 이런 기능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고 계속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앱을 스케치북 같은 앱을 쓰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진짜 그림을 실제로 드로잉하는 그런 앱들을 사용을 해서 뭔가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안드로이드가 이제 불편해라고 해서 안드로이드를 엄청 깔려고 많은 내용의 텍스트를 준비했습니다. A부터 Z까지 막 조목조목 까면서 이거는 정말 불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조목조목 다 막 이렇게 정리를 해서 쭉 썼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가 뭐냐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불편했던 포인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잠금을 해제하고 다시 잠금을 풀면 알림이 그대로 이렇게 떠 있어요. 보통 이제 알림이 이렇게 떠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잠금을 풀고 사용을 하다가 다시 잠금을 한 다음에 다시 잠금을 온하면 알람이 그대로 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알람이 그대로 떠 있어요. 그대로 알람이 떠 있어서 이게 언제적 알람인데 또 떴지 하면서 같은 알람을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또 알람 같은 거 잘 확인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계속 떠 있어.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알람이 딱 떠 있잖아요. 알람이 떠 있어요. 알람이 떠 있다가 이제 그 잠금 해제한 다음에 이렇게 내가 또 막 이렇게 잠금 해제하고 풀어서 쓰다가 잠구죠. 그 다음에 다시 해보면 없어져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내가 한번 일단 훑어서 본 것들은 다시 볼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떠 있는 면이 좋은 거야, 저는. 그래서 이게 편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잘 쓰다가 알림 뭐 지울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어차피 안 보이니까 한번 쓰다 보면은 넘기고 나면 안 보이니까 귀찮고 뭐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확인하고 지우지 않는 한 계속 떠 있으니까 얘 되게 불편한 거죠. 그리고 게다가 내려서 알림앱을 내려서 지우기를 눌러서 꼭 지워줘야 됐어요. 지우기 버튼을 눌러서 꼭 지워줘야 되니까 이게 불편한 거야. 이게 불편하다기보다 거슬리는 거죠. 막 나쁘네, 이거 정말 못 쓰겠네 이러는 게 아니라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애플처럼 써야지라고 생각해서 그 알림을 지우는 방법 한번 확인하고 나면 화면에서 지워지는 걸 찾아가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찾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찾아 들어가서 어떻게 없애야 되지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몇 번을 시도를 했습니다. 요거 앞에서 이제 한번 보고 나면 지워지게, 요 알림들이 한번 보고 나면 지워지도록 그것을 좀 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자동 지워짐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숨김이라던가 알림 메뉴를 들어가도 딱히 설정하는 게 없고, 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 있나? 지금 뭐 쉬운 모드, 아이콘 배경, 알림, 내비게이션 바, 오작동 방지 필터 없죠?
맞아요. 딱히 없어. 없어요. 혹시 방법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걸 알게 되면 이거 계속 쓸 수도 있어. 메인에 한 번 뜬 이 알림을 다시 한번 잠금 해제했다 봤을 때 지워주는 기능 아시는 분 계시면 네,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일이 다 지워줘야 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게임을 전날에 하다가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날까지 그 게임이 바로 직전 상태에서 다시 연결돼서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리소스를 계속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거를 계속 기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좋지 뭐. 내가 전날에 하던 거에서 딱 끊어져가지고 뭐 다시 초기화되지 않으면 뭐 내가 게임 하던 게 유지가 되니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전날에 어디까지 했는지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시 처음부터 하면 돼. 행동력 12포인트 18포인트 안 아까워. 그냥 없애면 돼요. 근데 특히나 에픽7 게임할 때 그랬는데, 에픽7은 원래 이 아이폰에서도 연결성 유지성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전날에 게임 플레이 했던 거, 심지어 뭐 진짜 하루 동안 게임을 안 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있는 거야. 다른 앱을 열심히 사용하다가 또 켰는데 게임이 그대로 살아있어. 야, 이건 좋은 점이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화면을 딱 마주하는 즉시 야, 이거 나 게임 이제 오늘 하루는 종료하려고 이 게임을 굳이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계속 붙어 있네. 그럼 얘가 그동안 배터리를 엄청나게 썼다는 얘기 아니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얘 리소스를 너무 흉하게 쓴 거야. 리소스를 너무 비효율적으로 쓴 거예요. 내가 굳이 게임을 하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접속을 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그냥 정지시키고 알아서 이 시스템 리소스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사용자가 정리하기 전까지는 정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산다. 그리고 또 이제 하루 종일 막 열심히 이걸 사용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했어요. 4000mAh 좋죠. 뭐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 코어를 가지고 있고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유지를 해왔어요. 오케이, 좋아. 그래서 이제 끝날 때 이제 20%가 딱 남았길래 좋아. 집에 가니까 8%딱 남았어. 근데 이제 뭐 광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올데이 배터리는 아니네 라고 깔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야, 이거 뭐 4000mAh 들어갔다 놓고서 이거 올데이 배터리라고 해놓고 잠들기 전까지 뭐 쓸 수 있고 뭐 다음날 동틀 때까지 쓸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또 안 그렇구만. 또 이렇게 막 불평을 막 하고 막 꼬투리를 잡아서 막 또 데스노트 같은 데다 막 써놨어. 막 써놨는데 이제 15일날 이제 아이폰으로 체인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폰 딱 들고 7시까지 충전을 하다가 7시에서 충전기를 딱 분리했어. 딱 분리하고서 가야지 랄라랄라라 하고 딱 갔어. 근데 얘는 배터리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얘랑 똑같이 사용했거든요. 얘랑 똑같이 사용했는데 얘는 12시에 배터리가 죽는 거야. 채 6시간 7시간을 못 버티더라는 겁니다. 12시 반에 확인했는데 배터리가 얼마였지? 12%, 15% 남아있는 거야. 이대로 계속 쭉 썼으면 1시 반 전에 죽었어, 배터리가. 그래서 이거 못 쓰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버리겠다 막 이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갤럭시 아이폰을 버릴 때가 왔는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면 뭐 배터리 충전기 갖고 다니면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결국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배터리나 충전 케이블을 안 가지고 갔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남한테 빌려야 되는 거야. 이걸 빌려가지고 꼽아가지고 또 막 눈치 보면서 써야 되고 또 하루 종일 또 걸어놓고 써야 되고, 충전은 또 왜 이렇게 느려? 미친 듯이 느려요. 이게 또 꽂아놓으면 1시간 있다 보면은 35%. 얘는 그러니까 0%에서 1시간 동안 걸려서 충전 다 해놓고 나니까 1시간 동안 충전된 게 고작 30%야. 야, 이게 왜 이렇게 느리냐 했는데, 이게 심지어 그 2A짜리 얘한테 넣어주는 그 2A짜리 있잖아요. 그 고속 충전기로 충전을 했음에도 그렇게 느리게 충전이 되더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딱 충전하고는 60% 70%까지 빡 차 있어요. 그래서 얘는 되게 든든해. 1시간만 딱 꽂아놓고 밥 먹을 때 이제 꽂아놓고 딱 나와서 이제 알랄랄라 써야지 하고 딱 봐도 60%야. 그럼 오늘 끝날 때까지 쓸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불안불안한 거야. 꽂아놓고 1시간 냅두다가 뺐는데도 30%밖에 안 돼. 이것도 그럼 한 2시간 있다가 또 충전해야 되잖아.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답답한 거지, 이게 막.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그래. 차라리 이거에 익숙해져서 만약에 그 역지사지의 생각이 딱 드는 거지. 내가 노트9을 사용을 하다가 아이폰 10으로 갈아탔으면 진짜 개쌍욕을 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거 정말 배터리도 엉망진창 개판이고 막 충전 속도도 개판이고 막 뭐 여러 가지 개판인 거지. 네. 블루웨버님 반갑습니다. 네, 팔로우 감사해요. 감사. 땡큐. 네, 감사합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답답함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깔려고 준비했던 수많은 그 리스트가 지금
10월 15일 날 얘에서 얘로 갈아타면서 모두 다 삭제됐어요. 사실 까는 의미가 없는 거지. 사실 까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노트 9이나 이 안드로이드에서 이렇게 좀 그 얻은 그 교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마무리를 좀 하자면 결론은 자기가 익숙해지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자기의 삶에 맞춰서 그 기기를 사용을 해왔더라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욕을 하시고 이제 언팔하시고 막 이렇게 싫어요 눌러주신 분들도 모두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내가 사용했던 폰이 내가 사용하기엔 딱 적합한데 저 자식이 내 폰을 사용하던 폰을 욕하네? 이런 식의 어떤 심리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휴대폰처럼 이렇게 신념에 가깝게 내 삶에 깊게 들어와 있는 그런 기기, 그렇게 된 요소들일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이데올로기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알았어. 이데올로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쌍욕을 하시거나 이렇게 막 가족을 욕하시거나 제 삶의 바운더리를 위협하시는 분들은 피치 못하게 이렇게 밴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네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네 얼굴 까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사실 그냥 뭐 인대인으로 가야죠, 그죠? 네, 인간적으로. 그렇죠. 뭐 말하는 건 난데 왜 가족을 걸고 넘어져? 뭐 그런 것들 곤란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대한 이런 어떤 안드로이드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들은 각자의 체제의 독창성, 어떻게 보면 각자의 특성으로 남겨놓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만 좀 치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애플 사용자의 입장이라면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느낀 것들에 대해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종의 삼성의 정책에 대해서 좀 그때 좀 많이 느꼈었어요. 그 삼성의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많은 분들께서 제가 남겼던 이야기들 중에서 그렇게 좀 안 좋게 생각했던 게, 야, 삼성이 상반기에 S 내고 하반기에 노트 내는데 그거를 1년에 하나씩 내라고 하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빨리 내야지 시장 상황에 맞춰 나가는 거 아니겠니?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픽셀 시리즈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 반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호흡이고, 애플 같은 경우도 다음 어떤 시리즈로 넘어가기까지 보통은 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이제 먼저 이제 기계를 출시를 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다음 넘버링의 제품을 내놓는다기보다는 업그레이드된 넘버링의 제품을 내놓고 그 다음 해에 새로운 넘버링의 제품을 내놓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소프트웨어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해서 좀 더 낮게, 좀 더 좋게 개량을 해서 발전시켜서 좀 더 효율적인 면으로 이렇게 계속 밀어서 내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와 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제와 이상, 그러니까 뭔가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태적인 것이 융합이 돼서 굉장히 잘 맞춰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기기가 잘 융합이 되더라는 겁니다. 두 가지 포인트, 두 가지 점이. 네, 다운아, 아빠 방송하고 있어요. 다운아, 그거 밀지 마세요. 아빠 방송하고 있어요. 금방 나갈게. 좀만 기다려. 네,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지금 놀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잠깐만 이야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미 갔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삼성의 정책이 좀 너무 너무 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에서 좀 많이 좀 안타까운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좀 더 개량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드웨어와의 하모니도 약간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얘네들이 조금씩 놓치는 사용성에 있어서의 버그라던가 조금 조금 놓치는 포인트들이 자꾸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키고 1년은 하드웨어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걸로 그렇게 퐁당퐁당으로 해나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드로이드를 아까도 이제
노민 더블 제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두 가지 기기가 합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가지 기기가 합쳐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삼성이 그렇게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떤 체질을 바꾼 다음에 플래그십 휴대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기기씩만 내놓는다고 치면 예를 들어 1년에 S 시리즈 한 번, 노트 시리즈는 그 다음 해에 퐁당퐁당으로 내놓는다고 하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강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기계와 좀 더 착 달라붙게 기계를 쓸 때 좀 더 에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에러나 강제 종료가 전혀 없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다가 여러 번 강제 종료를 당했어요. 강제 종료를 당했다고 하는 건 물론 게임의 최적화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런 게임의 최적화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간의 좀 뭔가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특정 게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할 때도 뭐 멈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은 하지 않았는데 간혹 발생을 하고 간혹 혹간 이게 사용하던 15일 이내에 게임에 대한 강제 종료는 2번을 경험을 했고 앱에 대한 일반적인 앱에 대한 강제 종료는 1번 정도 경험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종종 발생을 하고 또 앱을 실행을 했을 때 빠르게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애플은 또 바로바로 켜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뭐 몇 초 정도 더 늦어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서비스를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돈도 많고 어느 정도의 힘도 있고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기업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R&D라고 할까요? 그런 디벨롭하는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서 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친 듯이 이렇게 기계 내지 말고 LG처럼 1년 동안에 플래그십 3개 내지 말고 이렇게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좋을 게 없어요. 차라리 분가를 달리해서 그쪽 분과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맞지 여기에서 뭔가를 더 많은 제품을 내서 막 시장에 막 발맞춰 가겠다. 이거는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좀 비효율적인 업무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특히 S 시리즈는 더 불안전하게 제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S9을 썼을 때 그렇게 막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나름 잘 빠진 휴대폰이고 디자인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 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남겼던 그 리뷰 자체가 굉장히 좀 삼성 편향적으로 흘러가던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으로 나가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갤럭시 노트 9을 쓸지, 결론이, 오늘 어쨌든 컨텐츠는 이제 곧 아이와 이제 놀아주러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노트와 아이폰 두 개의 폰 중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하고 있고, 만약에 갤럭시 노트 9이 10월달 중에 중고나라에 좀 올려놨는데 지금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폰을 계속 고수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팔리면 아이폰을 팔겠죠. 아이폰을 지금 요거 이제 중고시장에 팔아도 한 70만 원은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폰 매입하는 업자한테 팔아도 80만 원, 90만 원은 받게 됩니다. 7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최고 사양, 최고 스펙이기 때문에 물론 절반 값으로 깎여서 이제 받기 때문에 조금 손해 보는 경향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급전이 필요한데 어쩌겠습니까? 돈은 갚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더 사용을 하거나 뭐 얘가 안 팔리면 얘를 쓰거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삼성이 내놓았던 핸드폰 중에 노트 9이 역대급으로 완성도가 높은 핸드폰은 맞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사용성이 좋았고 편리했고 이거에 익숙해졌어요. 사실 이 페이스 아이디가 이거 불편하네라고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이거 홍채 인식은 느리긴 느린데 그냥 이렇게 되면 이게 잠금이 풀리니까 이렇게 되면 풀리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여기에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이제 얘가 쓰기가 힘든 거야. 얘는 평균적으로 1분 걸리거든. 1초 걸리거든. 1분이 나다. 얘는 안면인식 풀리는데 1분 걸리거든요. 안면인식 풀리는데 1분 걸리는데 1분 지난다. 1초 걸리는데 자꾸 말이 헛나와. 1초 걸리는데 얘는 1초가 안 걸리니까 딱 되면 바로 켜지니까 되기만 하면 바로 켜지니까 딱 보세요. 보이나 이렇게? 딱 됐는데 그러니까 잡아.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되나 모르겠다. 자, 됐죠? 에이씨, 됐죠? 풀렸어. 이런 식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 지문이 속도는 사실 LG가 더 셌어. LG가 더 확실하고 빨랐어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LG는 되게 습관이 잘 됐어요. LG는 습관이 LG G7 쓸 때는 진짜 뚝하고 열려 되게 그거에 습관되니까 얘가 불편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고 얘의 편한 부분이 이 녀석의 편한 부분이 있고 이 녀석의 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두 가지가 서로 좀 짬뽕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 뭐 게임도 이제 뭐 예전에 갤럭시 시리즈는 프레임 드랍 너무 심해가지고 좀 어렵다 뭐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 버전의 한해에서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휴대폰도 잘 돌아갔고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교할 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 저는 아직도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문제인데 저는 아이폰이 그냥 계속 좋습니다. 얘가 뭐 저조도 환경에서 뭐 더 좋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네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다. 두 개 중에 어떤 폰을 쓸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못 내려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대로 두 개 중에 하나를 살릴 생각이긴 이제 하나를 쭉 사용할 예정이긴 한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이제 단종돼서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못 팔아요. 사실 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얘를 수명대로 쓰고 나중에 안드로이드 갤럭시 S10 같은 경우 나왔을 때 실험적으로 한번 써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앞서서 나갈게요. 네, 앞서서 이제 진행했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이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아이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생방송은 생방 풀 버전으로 해서 편집해서 합쳐가지고 이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디자인은 LG처럼 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LG가 삼성처럼 핸드폰을 완성도 있게 만들고 사후 지원도 잘해주던가. 뭐 그래도 되고요. LG 같은 경우는 하모니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어떤 그런 하모니가 너무 떨어져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네요. 항상 이러네요. 이제 그 방송 종료하고 나가려니까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나가기 아쉽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트위치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에 또 오늘 바로 이제 가족과 외출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주말 보내시고 내일도 힘차게 활기차게 월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검이었습니다. 빠이빠이 빠빠롱 안녕 빠이루. 네, 요게 이제 엔딩으로 다음에 또 봬요.